안녕하세요. 2021년 에빌 프랩 여름 특강 설명회 오신 학부모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올해는 그 설명회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찾아주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으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면 1. 코로나로 인한 입시 흐름 변화와 그에 대한 대책. 2. 저희 학원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개에 이어서 3. SAT 수학과 4. 영어 여름 특강 스케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입시 실적과 기타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에이빌 프랩 원장 선생님이신 서혜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블 프랩 서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SAT다, AP다, 이제 입시를 자녀분들을 준비시키시면서 많이 혼란스럽다, 혼동이 온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또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도록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특강 소개와 함께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으로 갈 것이냐 한번 같이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압구정동의 이제 SAP 학원들 그리고 대치동의 학원들에서 특강 위주로 수학이나 데이스토리, 스타티스틱 강의들을 해왔고요. 또 제가 15년 정도 아이들을 이제 만나고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의 마음이 돼야겠구나 하는 것이 저희 교육 철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에서 성격은 특징은 쉽고 논리가 있고 통틀어지는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의 효율성과 그 흥미도 가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력과 기질을 파악해서 이 모든 것이 이 연결돼서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혼자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학생이 그동안의 기본기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숙제를 했네, 안 했네, 지금 수업 잘 듣네, 안 듣네로 평가하고 혼내기보다는 혼낼 건 혼내더라도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아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생각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를 저희가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 모두 강의력이 보통 12년 이상 된 전문 선생님들만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이 시간 낭비, 그다음에 물질 낭비를 안 하게 되십니다. 에너지 낭비를.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교육을 이끌어낼 것인가. 우리 눈에 애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를 포인트로 둡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컬리지 보드에서 입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요. 그거는 일단 대학들이 입시 정책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SAT2 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그다음에 SAT1 에세이 파트가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SAT, AP가 디지털 시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라이즈 되는 거는 어, 이제 이 시대에 온라인 시대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건 알 거고 아실 거고 또 애들도 알아요. 알고 자기가 이제 뭐 이제 손으로 쓰던 페이퍼 시험을 타이핑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애들이 익숙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국식 베이스 교육을 받고 이제 국제학교가 아니라 외국인 학교가 아니 유학생이 아니라 외고나 이제 보통 한국 학교에 있는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는 또 이제 타이핑보다 페이퍼가 또 익숙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적응을 하면 되는 문제라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SAT2 시험이 갑작스럽게 없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럼 내가 SAT 시험 준비하는 게 대학에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5월, 6월까지는 인터내셔널 시험을 보게 해주고, 미국에서는 아예 자체 폐지를 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런 상태지만 또 대학들 중에 MIT나 뭐 코넬이나 이제 몇몇 IB랑 높은 학교들이 대학들이 SAT 2 시험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지를 내린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학생에게 맞는 컨설팅 그다음에 그 입시 준비를 하시면서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셔야겠지만 그럼 왜 이렇게 SAT 2 시험을 폐지하는가? 대학들이.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SAT 2 시험은 다 객관식으로만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쪽집기식이나 단순 암기식으로도 시험 대비를 할 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보니까 AP를 보고 많이 보고 온 애와 SAT2만 많이 보고 온 애가 학교에 적응하는 능력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만 적응하고 온 애들은 대학 시험이라는 거, 대학 과제라는 것이 다 그 과제가 에세이 프로젝트 위주인데 이제 객관식에 익숙한 학생들이 적응력이 너무 떨어지고 막 휴학을 하고 부적응이 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AP 쪽이 더 그 변화의 결과로 AP의 비중을 증가하겠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 AP를 준비하고 오는 것이 AP 자체가 50%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험 제도가 50%는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문과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때는 정말 SAC 서술이 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 계산 과정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SAT는 그냥 베이스적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SAT가 이제 UC 계열에서 없어졌지만 서서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SAT나 토플이나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는 영어 검증 시험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SAT라는 거는 사고력을 그 critical thinking 또는 evidence based thinking을 원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대학 수업에도 적용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SAT는 이렇게 꾸준히 베이스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P 비중이 증가하고 시험의 그 스코어 가이드가 난이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5점 받을 수 있는 애가 한 작년, 재작년에는 4점 받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AP 저희가 준비가 더 확실하게 되어야겠고요. 그다음에 GPA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SAT 자체가 변별력이 너무 없다. 치팅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GPA나 액티비티 같은 골고루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고 학교의 성실한 거, 이건 성실도 체크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으로는 영어 기본기가 강화돼야 되고요. 문장이나 문법. 근데 이제 거기서 문장과 문법을 잘 사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력, 그 아이의 그 깊이 있는 내용, 사고력 글쓰기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P 경우에 서술형이 대충 아는 지식만 나열해서는 안 되고요. 일괄적인 그 뭔지 아래 자신이 알고 있는 아비던스를 쓰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또 창의적인 서술을 해야만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지식 나열보다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강조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적인 내신 점수 관리. 내신 점수 관리라는 것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과 퀴즈 때, 그다음에 과제들을 관리해주는 비서처럼 어머니와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학생과 3명이 힘을 합쳐서 내신 점수를 최고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 밑에 쪽은 단순 암기나 쪽집기식은 이제 그만이고 탄탄하고 성실한 실력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SAT를 통한 영어 기본 다지기를 하고 그리고 더 학년부터 AP, SAT, GPA가 결국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1년 안에 영어 실력이라는 게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력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럼 저희의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북클럽. 북클럽을 이미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해온 학생들도 있는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6학년에서 8학년한테 적용하면 좋죠. 좀 시간이 될 때. 9학년부터는 고등학교라 북클럽을 하고 있을 시간이 사실상 하고 싶어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클럽 통해서 사고력과 발표력도 기르고 그리고 자기 이제 글 써서 표현력 같은 것들을 기르는 거죠. 집중 훈련을 하고요. SAT 파운데이션 코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SAT에 투입되기는 그런데 좀 준비가 돼서 투입되면 훨씬 흡수력이 좋고 계단식 발전을 영어 수학을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이 되죠. 흡수가. 그래서 SAT 기초 케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 컨설팅과 학교에서 수강하는 과목들 어떤 걸 내가 내년에 들으면 좋을까? 수강 과목 컨설팅과 대입 컨설팅. 대입은 이제 에세이 같은 거, 컨설팅의 연결을 저희가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수업 관리 상담,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저희 수업이 특징이 뭐냐면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소수 그룹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한반 정원이 5명을 넘지 않습니다. 5명 이하인 거죠. 저학년부터 그리고 영어 수학이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 베테랑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 샤론쌤,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의 강한 학원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SAT 수학 특화 학원이죠. SAT 수학뿐만 아니라 내신 수학들도 선행하는 학습을 특화해서 모든 과목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 외에 전 과목 GPA 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영어를 조금 자세히 보면요. SAT, AP, GPA, 파운데이션 잉글리시 클래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방학 때 이제 오픈 클래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수업도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성향상 학생이 개인으로 수업하는 게 편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시간대가 너무 안 맞고 너무 바쁜 학생, 개인 수업으로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북클럽은 이제 영어 문장 해석, 그다음에 글쓰기,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되는 사회, 역사 등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GPA 관리는 말씀드렸듯이 영어, 수학 및 전 과목인데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냐면요. 학기 중에 GPA 관리가 들어갈 때 퀴즈 테스트 딱딱 스케줄 선생님들한테 딱딱 알려주고 그거 대비를 바로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케줄 짜서.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딱딱 선생님과 만나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물 그리고 과제물 같은 거 버거울 때가 있어요. 프로젝트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개인 지도로 선생님을 1대1로 매칭해 드립니다. 북클럽이나 파운데이션 코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영상 강의 소개 영상 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 문의 주시면은 자세한 그 과목 소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특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5학년부터 12학년 정도까지 8년간 수학은 정말 싫어도 멀리할 수 없고 친한 듯 안 친한 과목이에요, 애들한테. 한 10명의 학생한테 물어보면 수학이 좋냐고 하면 한두 명 좋다고 할까 말까요. 보통이거나 싫어해요.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좀 버겁죠. 그리고 한국 학교보다 훨씬 낫지만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가 학생에 맞춰서 잘 되었을 때 수학에다가 시간을 쏟는 거를 줄일 수 있죠. 저학년일 때 수학을 좀 선행을 땡겨서 해놓으면 좋은 점이 고학년에 워낙 AP, SAT에 뭔가 생산성을 많이 내야 되는 과목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학교에서 자꾸 에세이, 뭐 히스토리 에세이 써와라, 뭐 해라 하면 수학은 정말 딱 학교 퀴즈 테스트 보는 시간 외에 수학을 오늘은 예습해 볼까 이런 학생은 없어요. 학기 중에는. 그래서 방학 때 어머니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행들을 좀 해놔야겠다. 그럴 때 뭐 1년 정도만 선행해도 충분한 학생이 있고요. 가능하면 2년, 3년치도 딱딱 땡겨놔도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상담을 해서요. 그 학생의 전반적인 목표랑 함께 그 학생의 학습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합쳐서 그거를 짜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 과목은 이미 개설돼 있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티스틱까지.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저희에게 문의해서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갈 경우, 특히 영리한 학생일수록 이런 걸 다 잘 챙겨요. 그러니까 대학 수업을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듣고 있지 않아요. 미리 예습하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예습합니다. 자기가 너무 공부를 학업을 맡기 때문에 적응을 못할까 봐 미리 예습해요. 굉장히 영리한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기 중간중간 이제 학교별로도 묶어서 소수 그룹을 형성합니다. 뭐 YS의 알gebra 2반 애들이 같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퀴즈 테스트 같이 준비하고 또는 개인별로 내신 수업을 지도합니다. 저희가 수학을 특화를 해서 수학 성적이 정말 베이스가 되는 학생으로 키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대에 맞는 전문 컨설팅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컨설팅을 제공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컨설팅 선생님을 한 3분 이렇게 모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그 미국에 계세요. 브라운 대학교에. 그쪽에서 입학 사정관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먼 거리가 되거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분에게 이제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도 이제 두 분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이 시대에 맞는 액티비티 프로그램 같은 걸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시대에 맞는 그 학생의 커리어 쌓기에 관심이 있으신데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e스포츠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잖아요. 애들이 시간만 나면 뭐 롤이다 뭐다 하면서 게임하느라 정신이 나간 애들도 많아요. 사실 애들 가르치다 보면 이 오락에 정신 팔린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로 끌어오는가가 아주 그냥 제가 골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서 고민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그렇다고 애들한테 너 오락하지 마! 이렇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무슨 수업을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은 이해해 주되,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해야 될 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걸 다 하고 그 외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개념인데, 물론 할 걸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할 걸 꼭 끝내고 쉬는 시간에 오락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오늘 무조건 꺾기만 하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악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 자신이 해야 될 목표를 확실히 알려주면서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거가 제일 좋은데요. 그거 외에 이렇게 e스포츠라는 그 게임들에 진행하는 인턴십이 돼보게 해보는 거예요. 아예 반전이죠. 가서 인턴십을 하고 그쪽 사업으로 사업성을 너가 낼 수 있느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게임의 소비자가 아니라 게임의 생산자로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가, 운영진이 될 수 있는가 해서 게임 진행 인턴십을 하고 그거를 커리어에 넣을 수 있고요. 또 e스포츠 관련 너무 좋아하니까 블로그를 운영을 꾸준히 하는 거를 보여주면 대학에서 그 크레딧을 준다는 거죠. 입학사정관 점수에서. 그리고 e스포츠 관련된 에세이도 있고, 이 외에도 각종 에세이 대회, 그다음에 학생 논문 대회가 있어요. 이건 좀 수준이 높죠. 이 논문 대회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물리, 생물, 수학 정시 대회, 또 AMC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여하는 것들 저희가 같이 상담해서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이 모든 수업이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당연히 오프 학생들도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늘어지거나 부모님들이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경우에 학생 관리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오프로 보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아이가 컨택되면서 더 관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온라인이 더 마음이 편하다, 코로나 시절에 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여기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밑바탕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유치원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친환경 소독액으로 학원 전체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게 소금과 물을 전해질 분해를 해가지고 전혀 인체 무해합니다. 쾌적하게 넓은 교실과 자습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소수그룹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강사들 사이에 띄엄띄엄 앉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업이 가능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원 시 체온 체크하는 거는 기본이죠. 그래서 코로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수업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화면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쉐어를 하세요. 줌 수업을요. 이렇게 쉐어하셔서 수업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베테랑들이세요. 작년에도 성황리에 여름방학 특강을 정말 진행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소수 그룹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나 오프인 학생들은 선생님이 상당 간의 소통을 하면서 수업이 너무 활발하고 재밌게 진행되는 걸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이 딱히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또 생각나실 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지금까지 원장 선생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수학 대표 강사 그레이스 강으로서 그 SAT 수학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출신이고 지금 현재 에이블프랩 어학원 수학 대표 강사, 네이버 블로그 미국 수학 정복하자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과목은 뭐 영미권 수학 그리고 뭐 대학교 기초 수학 같은 것까지 모두 다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교육 철학은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실전에 강한 입시 수학 전문가입니다. 자, SAT1이 만만해 보이지만 800점 만점이 잘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AT는 1600점 만점에 영어가 800점, 수학이 800점입니다. 그러면은 반반이죠. 그럼 더 SAT 풀 스코어를 받으려면은 영어도 800점, 수학도 8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비중을 계산을 해보면 수학은 38문제, 영어는 문제수가 훨씬 많고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틀렸을 때 800점에서 타격을 입는 정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두 수학은 최소 한 문제당 10점이라고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5문제를 맞추면 50문제가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문제만 틀려도 점수의 타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여름방학 때 어머님들께서 영어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SAT 풀스코어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중요성을 이제 간과를 하면은 만만하게 보다가 이제 막판에 허겁지겁 다시 SAT 수학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부터 그런 어떤 소지를 없애고 좀 튼튼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는 두 가지 레벨로 아이들을 분류를 했을 때 800점 만점에 600점대, 그러니까 700점 미만 학생들, 그리고 700점 이상에서도 700점 초반, 중반, 그리고 후반에서도 끝까지 만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700점 이하 학생들이 왜 점수가 700을 못 넘냐?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이제 학교에서 범위가 SAT 범위는 Algebra 1, Geometry, Algebra 2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 학교에서 2, 3년 동안 배웠던 거를 왜 SAT에 나오면 적용을 못하냐. 그 개념과 적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는 Problem Based Solving, 그래서 문제 기반 학습을 하는데요. 개념을 아무리 배워봤자 그것을 SAT 문제에 나왔을 때 적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개념도 당연히 병행을 하지만 문제를 주면서 이게 어떤 개념과 서로 매치가 되느냐를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엄청 방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분량이 문제에 이렇게 녹아들어져 있구나. 그 문제를 보면은 어떤 개념이 떠오르게 이렇게 좀 브레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개념과 문제가 접목이 되어야지만 700점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700점대 이상 학생들, 나는 수학, SAT, GPA 항상 다 A만 받아왔어. GPA 수학은 어렵지 않아. 근데 800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SAT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수준에서는. 그래서 트랩이라고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는 학생들도 항상 만점 받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볼 때 보면은 꼭 틀려요. 만점 받았는데 다 맞았는데 두세 개 틀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아이들이 틀리도록 유발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답률이 막 1, 20%밖에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틀리는 문제란 얘기죠. 그런 문제들만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된 수천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들만 집약을 해가지고 변별력 문제로 따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수라고 애들이 선생님 실수로 틀렸어요. 근데 실수를 백날 해요. 근데 그건 실력이거든요. 그게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 일부러 콜리지보드에서 실수하게끔 만든 그런 어떤 것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덫에 걸린 거구나를 인지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개별 오답 노트도 만들어주고요. 네, 꼭 계단 오답 노트가 아니더라도 보통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1대1 클리닉 같은 거로 더 취약한 것까지 빈틈 없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게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이기도 하고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받으셔야 SAT 풀스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대별로 중급반, 고급반이 나뉘고요. 그룹 수업과 1대1 수업으로 또 나뉘는데요. 중급반인 경우에는 보시면 주 3회, 4주, 뭐 월, 수, 금, 화, 목, 토, 오전, 오후반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1시간 반씩 총 한 달 동안 18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수업도 마찬가지로 최대 5명,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아이들이 뭐 수업 시간에 뭐 질문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난 그것만으로도 너무 부족하다, 수학이 너무 안 돼 있다 하는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뭐 자꾸 틀리는 문제 또는 모의고사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는 것을 가지고 취약점 클리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룹 수업만 받거나 뭐 1대1 수업만 받거나 할 수도 있고 뭐 병행도 가능합니다. 고급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리는 문제들만 응축해서 모아둔 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요. 6개 유형으로 정리를 했고 이것도 1시간 반씩 2주 동안 이 아이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짧게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시간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최소로 줄이고 그리고 점수에 있어서는 좀 더 최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은 오전, 오후, 월, 수, 금, 화, 목, 토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SAT 수학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는 샤론 선생님 이 영어 SAT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샤론 선생님 근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나요? 근데 혹시 어머니들 다 음소거 되어 계신데 음소거를 해제가 가능한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끝날 때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기억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잠시 샤론 선생님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잠깐 설명이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요. 지금 화장실도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37분인데 40분까지 3분 동안 잠깐 인터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에이블 프랩에서 SAT 영어를 맡고 있는 SAT 대표 강사 샤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중요한 여름 방학을 SAT 영어를 점수를 올리는 정말 그런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에이블 프랩 여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 다양한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우리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에이블 프랩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에이블 프랩 외에도 헤럴드 이 프랩이라는 SAT 동영상 강의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SAT 대표 강사로 또 강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력은 15년 동안 압구정과 대치동에서 정말 여러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온 정말 15년 동안 강의한 전문 강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저에게 많은 어머니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언제 SAT를 준비를 해야 되냐? 그리고 점수를 언제 따면 가장 좋은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똑똑한 10학년들을 둔 어머니들께서는 저희는 10학년에 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들께서 이제 막연하게 SAT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11학년 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이제 9학년 어머니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언제 점수를 따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뽑은 가장 중요한 시기는 물론 10학년 때, 뭐 9학년 때 점수를 따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SAT는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사고력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커야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가 됐을 때, 주니어가 11학년이 올라가고 억토버 테스트, 요즘에는 어거스트 테스트 생겼죠. 그래서 억토버 테스트나 12학년이 되기 전에 마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뭐 정말 너무나 아이가 똑똑해서 10학년 때 따면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니어 되기 전에 SAT, 내가 원하는 SAT 점수를 따면 정말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AP 시험 전에 3월 테스트까지 해서 점수가 나와주면 시니어 때 조금 여유롭게 원서도 쓰고 또 뭐 이제 다른 뭐 액티비티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정말 여유롭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되기 전에 따자. 이제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사실 꿈이자 바람인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하면 9학년 때, 9학년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9학년 올라가는 이때쯤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KIS라든지 SIS 같이 좀 이제 이렇게 학업률이 이렇게 높은 그런 학생들은 8학년에서 9학년 될 때 시작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시작을 하면 한 50% 정도는 이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때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AT는 사실은 학교 공부와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뭐 유학생들이나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이 워낙에 뭐 퀴즈다 뭐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숙제만 겨우 해오는 사실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는 SAT 점수를 이렇게 올리기가 실력이 향상되기가 좀 힘듭니다. 유지만 해도 방학 때 한 거를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때 이런 윈터 브레이크라든지 뭐 봄방학 이런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SAT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 이때 또 거의 대부분이 시작을 합니다. 거의 80% 이때 이제 SAT를 안 한 학생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억토버 테스트를 보고 안 나오는 학생들은 뭐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뭐 12월이나 이때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이제 시험을 시작해서 시니어가 되기 전에 3월 달에 점수가 딱 나오면 가장 좋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방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거스트 테스트라든지 옥토버 테스트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 점수가 얼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디셈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디셈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죠? 그래서 방학들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들을 정말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이 방학 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시니어 되기 전에 SAT를 끝내자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시기, 주니어가 돼서 시니어가 되기 전까지 이 시기에 SAT를 끝내자.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AP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과거에는 SAT2 시험도 있었지만 사실 SAT 영어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SAT 영어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정말 모두가 다 좀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SAT를 많이 지도를 해보고 SAT 문제를 살펴보면서 애들이 왜 이렇게 SAT를 어려워할까? SAT 영어를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패스지가 어렵습니다.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학생들이 뭐 이제 미국에서 탑 보딩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패스지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학생들은 거의 다 처음 시작할 때는 SAT 지문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잘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죠. 그죠? 그러나 그냥 평범한 학생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SAT 지문을 그 메인 포인트를 딱딱 잡고 딱 메인 아이디어를 딱 잡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SAT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기본기가 부족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문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SAT 지문이 어렵냐? 어휘력이 부족한데 그냥 어휘력이라기보다는 아카데믹한 단어인 거죠. 그렇죠? 아카데믹 보켓. 그죠? 쉽게 말하면 word smart 같은 그런 단어들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SAT라는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조금 복합이 돼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따로 이게 단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기본적인 단어만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SAT가 학생들에게는 일단 어렵다. SAT 패스지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T는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 시험이 아니라 영어를 잘한 학생들도 SAT에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정말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야 여기 패스지 메인 아이디어 잡아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인 아이디어는 잘 잡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잘 이해를 했어. 그런데 틀리는 거예요. 꼭 이게 뭐 꼭 한 패스지 2개씩 틀리고 뭐 히스토리에서 뭐 5개씩 틀리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하는데 자 그러면 지문을 잘 이해했는데도 틀리는 이유는 뭔가 바로 사고력이 부족합니다. 사고력이.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걸 SAT logic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logical thinking ability, objective thinking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SAT 컬리지 보드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고하라고 요구하는 logical process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객관적 사고력인데 학생들이 그 프로세스대로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은 잘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1번이 잘 되는 학생들은 2번으로 넘어가는 게가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이제 SAT는 이런 출제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금세 익혀가지고 점수가 좀 빨리 오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꼭 갖춰져야지 교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들은 그 1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2번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영어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면 SAT에서는 한 600대 후반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샤론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시켜줄 것인가? 네, 제가 이제
15년 동안 SAT를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딱 두 가지만 아이들이 갖추면 SAT는 문제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의 기본으로 둔 리딩 스킬. 쉽게 말하면 패세지를 잘 읽는 거예요. 근데 패세지를 아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읽습니다. 그냥 무작정 읽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패세지를 쓴 퍼포스가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가의 마음이 뭔가. 이 전체 패세지를 쓴 퍼포스는 뭐고 이 패러그래프를 쓴 퍼포스는 뭐고 이 센텐스를 쓴 퍼포스는 뭔가. 그러니까 작가의 마음으로 글을 읽다 보면 이 패시지에서 메인 포인트를 잡는 게 너무나 쉬워지고 메인 포인트만 잘 잡으면 사실 문제는 또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딩 스킬이라는 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고 이제 학원에 가도 뭐 학원 선생님들이 리딩 스킬 막 이러면서 많이 가르쳐요. 자, 그러나 학생들이 이 리딩 스킬을 잘못 배워서 공식화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 스킬이 왜 이런 리딩 스킬이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영어의 기본기에 바탕을 둔 리딩 스킬이어야지 학생들이 이럴 경우에는 이 리딩 스킬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안 따르고 어떤 익셉션과 룰을 따를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감이 생겨요. 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이 감, 센스인데 그냥 학원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장만 읽으면 돼. however 뒤에 읽으면 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구나 however 뒤에 읽고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however 뒤에만 읽고 첫 문장만 읽어가지고 안 됐어요.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첫 문장만 읽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 읽어야 되고 이런 게 패시지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많은 익셉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의 바탕으로 둔 리딩 스킬을 선생님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기계적인 리딩 스킬이 맞는데 한 650이나 이제 600점 후반대 가면은 그 리딩 스킬 때문에 애들이 망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너는 그 학원에서 배운 리딩 스킬을 버려야지 점수가 오른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 스킬이 중요한데 영어의 기본을 바탕으로 둔 리딩 스킬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방학 때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nalyzing인데 지금 방금 말했듯이 한 센텐스씩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센텐스는 왜 썼고 이 센텐스는 왜 썼고 자 이거를 하면은 이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를 아이들이 그냥 감으로 익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또 뭐 ACT든 SAT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막 빨리빨리 풀다 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풀고 막 찍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그냥 막연하게 글을 다 읽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부분을 다 꼼꼼하게 읽으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analyzing reading 스킬로 이 센텐스의 퍼포스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서포팅 디테일이구나 이런 걸 그냥 감으로 알게 돼. 그래서 스킴과 스캔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패스트 리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자 2번은 부족하지만 1번이 되는 학생들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킴하고 스캔, 이 애널라이징 리딩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는데도 그냥 몸에 밴 거야. 자동으로 익혀진 거죠.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시켜줘야 돼. 이거를 시켜주면 학생들이 정말 아카데믹 리딩, 학생들이 왜 영어는 잘하잖아요. 뭐 스피킹도 잘하고 영어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카데믹 리딩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 리딩 스킬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글도 잘 쓰게 되고 이게 돼야지 대학교에 가서도 조금 더 빠르게 포인트를 쏙쏙 잡는 리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선생님은 Analyzing Reading을 통해서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고 이걸 잘하다 보면 SAT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영어의 기본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향상시켜주는 수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구나. 이게 작가의 의도였어요. 여기는 이 까만색 마크 안 한 부분은 그냥 디테일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애널라이징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는 그냥 스킵하는 거야. 여기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이 노란 부분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글을 읽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훈련시켜주는 이제 이 매트리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 글을 읽어도 문제는 조금씩 틀려. 한두 개씩 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좀 히스토리 어려운 거 나오면 또 한 5개 틀리고 이러면 한 10몇 개 틀리면은 이제 600대 초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바로 SAT 로직, 바로 객관적 사고력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학생들이 이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 빨간색 친 부분이 바로 에비던스예요. 그럼 이 에비던스와 이 답을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에비던스를 찾아서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냥 그런 것 같았어. 이런 식으로 풀기 때문에 꼭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던스를 베이스로 해서 러직 매칭을 하는 거를 잘 훈련을 시켜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SAT를 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객관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고를 한다. 이게 뭐냐면 이 러지컬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생각을 해서 답을 엉뚱하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 사실은 애널라이징, 리딩도 안 되고 이 객관적 사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커먼 센스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고력이 넓어지는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SAT는 조금 더 넓게 대신에 객관적으로 사고해라. 이런 문제들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logical boundary 내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걸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너는 네가 한 이 생각이 바로 자, 이 logical boundary를 넘어가는 subjective한 생각이야. 이거를 잡아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래서 objective thinking ability를 이렇게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사실 애널라이징 리딩도 되고 러직도 되는 학생들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는 리딩은 되는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조금만 잡아주면 금세 점수가 오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기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SAT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런 감이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점수대별로 당연히 공략법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600점 미만의 학생들 500점대, 저한테는 400점대 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무조건 단어예요. 단어가 안 되기 때문에 패시지를 읽어도 이거 모르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AT 영어 지문이 5개라면 거기서 3개에서 4개는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돼. 엉뚱하게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600점 미만의 학생들은 SAT 단어고 뭐고 무조건 아카데믹 베이직 단어들, 토플 수준의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해석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석 연습. 그래서 뭐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시켜줘야지. 아직은 뭐 단락 분석이라든지 러직 연습까지는 불필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 학생들이 만약에 당장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 writing이 조금 더 단기간에 오를 수가 있고요. 자, 600점 미만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오르려면 솔직히 몇 개월은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뭐 한두 달 학원에서 뭐 좀 공부했다고 점수가 오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 학생들은 어릴 때 남들 책 읽을 때 책 안 읽은 학생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해준다. 몰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성격 급해가지고 왜 500점대 학생인데 한두 달이나 정말 SAT 열심히 했는데 왜 그대로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SAT 지문 자체가 어려운데 한두 달 조금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읽을 수 있게 된다? 그거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정말 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언어적인 소질이 원래 있었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개월 걸린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00점 초반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기가 있지만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2-3개 정도는 잘 못 이해해요. 이 2개에는 아이들의 정말 그 아킬레스건이죠. 리터처와 히스토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리터처 히스토리에서 걸려요. 이제 이걸 특히 어려워하고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틀리죠. 그리고 이제 넌픽션은 조금 그래도 낫고. 그래서 이 점수대 학생들은 해석 연습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락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직도 같이 트레인 시켜줘야 돼요. 이 러직이라는 것도 단기간에 사고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600점 초반 학생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00점 중후반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애널라이징 리딩도 되는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이 한두 개는 히스토리나 리터처. 히스토리나 리터처는 700점 넘는 학생들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제 학생들 중에 뭐 700대 초반 학생들이나 600대 후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히스토리는 끝까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점수가 잘 나와도 어떤 경우 히스토리가 완전 어렵게 나오면 거기서 또 망하는 거고. 그래서 네, 600점 중후반 학생들은 특히 리터처 히스토리 그리고 러직을 통해서 넌픽션도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러직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600점 중후반과 700점 초반 학생들이 점수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SAT 문제도 풀었고 또 뭐 러직이나 뭐 애널라이징이 안 돼도 그냥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아 SAT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익혀져서 점수가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점수가 올라가 있는 편이에요. 그 학생의 어떤 포텐셜만큼.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올리려면 정말 정교하게 사고 과정을 다듬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 굉장히 성실해. 성실하게 막 했는데 정말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이렇게 쉬운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너무 쉽고 정말 너무 뻔한데 내가 왜 처음에는 이렇게 어프로치가 안 됐을까? 이거를 정말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분석을 해서 고치려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10점이라도 점수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문제 풀고 이렇게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거로는 절대 점수가 안 오른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700에서 750점 이상. 그래서 러직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사고 과정이 도대체 왜 틀렸을까? 난 영어도 잘하고 어느 정도 SAT도 이제 풀 만큼 풀었는데 왜 처음에 선생님 말한 대로 어프로치가 안 됐는가? 이거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미세한 차이를 내 접근법과 SAT 러직의 접근법을 정말 파악하고 분석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AT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러지컬 프로세스를 따라와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샤론 쌤과 공부를 하면 이 러지컬 프로세스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게끔 이제 그걸 익히게 해주는 수업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대형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이걸 설명해줘요. 이걸 설명해줘.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건 내용이 이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에비던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줄 때는 다 알겠는데 학생들이 그걸 또 틀린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사고 과정은 여전히 잘못돼 있고 뭔가가 잘못된 러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내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때 이해를 했어도 다음에 풀면 또 틀리는 거야. 그래서 SAT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소수그룹 할 때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SAT 시험을 더 점수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가 설명하도록 하고 최근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때 커브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애들하고 이때 2010점 문제를 풀어보면 애들이 좀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근데 2019년 때부터는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부터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초반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편이다. 특히 히스토리와 리터처에서 조금 쉬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히스토리와 리터처가 학생들의 점수를 좌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SAT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걸 컬리지 보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앤서들은 굉장히 러직이 클리어했어요. 러직이. 그래서 이제 샤론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이제 SAT 출제 원리가 이렇구나. SAT는 이런 러직으로 푸는 거구나 알면 되게 애들이 쉽게 풀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답들을 보면 초반의 답들보다 조금 덜 클리어한 러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짜리 러직 앤서가 있고 또 80점짜리 앤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러직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애들이 임프로브 할 수 있도록 그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름 특강에는 이렇게 4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9학년, 10학년 대상으로 해서 실전 문제를 푸는 반이 아니고 이제 문제 유형별 접근을 하고 이제 SAT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Analyzing Reading, 그리고 SAT Logic 이런 걸 임프로브 시켜주는 반이에요. 자, 그리고 600에서 650점 목표반, 700점 목표반, 750점 목표반 이렇게 점수대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대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5명씩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금 경쟁도 할 수 있고, 아, 쟤는 저런 문제를 맞추는데 나는 왜 틀렸지? 막 이러면서 학생들이 서로 자극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소수 그룹의 수업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점수대별로 중요시 여기는 뭐 러직을 중요시 여기는 750점 반, 그죠? 그래서 이 반에서는 지문 분석은 조금 덜 해줄 수 있어요. 지문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보다는 문제풀이에. 그래서 너가 왜 틀렸는지, 어떤 러직이 잘못됐는지, 러직 향상에 집중된 반이에요.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데. 700점 목표반은 지문 분석도 합니다. 지문 분석은 히스토리 위주로, 그리고 러직 향상. 그리고 600에서 600점 이제 이 목표반은 조금 천천히 진도를 나가면서 지문 분석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지문 분석을 해주고 해석해주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원 선생님 수업의 그럼 장점은 무엇인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형 강의도 해보면서 아, 대형 강의로는 SAT가 안 된다. 이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아, 그래, 그렇구나, 이해했어로 끝이면 그 선생님이 그 문제 접근한 그 감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 또 틀리는 거야. 계속 틀리는 거야. 점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SAT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지? 왜냐면 선생님은 그 감을 갖고 있지만 학생한테는 그 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양방향 수업은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물어봐요. 너가 왜 답을 B를 골랐니? 그럼 학생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B를 느낌으로 골랐지만 자기가 B를 고른 이유를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풀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러지컬 프로세스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쟤는 나랑 점수는 비슷한데 쟤는 저렇게 생각해 저렇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 자기도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나랑 점수가 비슷한 학생인데 정말 얼토당토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구나. 이러면서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야겠다.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사고와 주관적 사고, 나와 비슷한 점수대 애들의 사고를 또 이렇게 같이 보고 듣고 하면서 더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 설명해주면 이렇게 학생들의 사고가 확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답을 찾아가는 감을 이렇게 학생들이 감을 열어주는 수업인 거죠. 자, 그래서 소수그룹 수업에서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대형 학원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잘 몰라도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쑥스러워. 그래서 질문도 못 합니다. 뭐 쉬는 시간에 가서 한다? 적극적인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론 선생님의 소수그룹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제가 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네가 얘기해봐. 너는 이거 왜 골랐는데? 제가 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심한 학생도 다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중에는 따로 질문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성적이건 적극적이건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사론 선생님의 SAT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수업만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대 또 SAT는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업 후에 자기 스스로 오답 노트를 열심히 해야지 러직이 임프루브가 돼요. 그리고 스스로 패시지 지문 분석, 패시지 애널라이징을 열심히 해야지 또 지문 분석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자습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SAT의 50%는 단어입니다. 사실
러직도 단어를 알아야지 러직이 돼요. 그래서 단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씩 외우게 하고 시험 보게 하고 이거를 저희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체크, 지문 분석 검사. 그래서 이걸 못하면 집에 못 가게끔 그렇게 엄격하게 자습 환경을 저희가 이렇게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하면 안 돼. 핸드폰 이제 무조건 압수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매일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성적표를 발송해줘요. 사실 이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점수라는 게 오늘 올랐는데 내일 떨어지고 뭐 올랐는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막 성적표를 받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학생들도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중에서 긴장하면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해야지 실제 시험에 가서 긴장을 좀 덜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 사실 SAT에 지문 이게 뭐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적절하게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평소 때는 러직 훈련이 잘 됐다가도 실제 시험 가서는 막 엉뚱한 답을 고르고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더 오버해서 생각하고 이래서 애들이 시험 실제 점수가 이제 이 모의고사 점수보다 훨씬 낮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떨리는데 잘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이제 현 선생님의 이 소수그룹 수업의 장점은 학생마다 스케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뭐 보캡이 중요하다. 이 학생은 애널라이징이 중요하다.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개인별로 또 개인 스케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20명만 받아요. 한 세션에 20명만 받아서 20명만 딱 집중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맞춤 스케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수금 화목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뭐 이제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이제 수학도 여기다 넣어주고 뭐 다른 과목도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그 학생의 요구에 맞게 필요에 맞게 다 이제 스케줄을 짜주는 그런 맞춤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성적표가 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개강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습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조교가 이제 저희 지금 하는 것처럼 줌을 켜고 학생들도 이 줌을 켜고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교와 이렇게 가끔 눈도 맞추면서 자습을 하고 나 자습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사인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단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핸드폰이나 이 채팅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학생들과 똑같은 자습 관리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단어 테스트, 오답 노트 이거를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셔 선생님의 수업은 수업 때도 알차고 그리고 자습 관리도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그리고 맞춤 스케줄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는 정말 제가 15년의 노하우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름방학을 현 선생님과 함께 하면은 정말 SAT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정말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뭐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네, 사실 이게 온라인 설명회라서 어머니들께서 수줍어 하셔서 속어라서. 안녕하세요. 수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지금 현재 중학생 엄마인데요. 네네. 네, 아이가 수업 사이에 만약에 한국어로 독해를 진행하거나 하면은 네.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네. 수업이 한국어 위주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그룹에 모인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어 베이스 학생들이 저에게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진행하지만 제가 이제 교포 학생들이나 영어 베이스 학생들도 많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근데 이제 뭐 단어 설명이나 이런 거는 00으로 기본으로 나가고
뭐 패시지를 분석하거나 패시지를 서머리 해주는 것도 영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영어 베이스 학생들도 사실 제 수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외국인 선생님들이 해줄 수 없는 어떤 이렇게 포인트를 딱딱 잡아주는 수업이거든요. 외국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first paragraph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게 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배울 수 없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하고 해도 이제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사실은 호응이 좋은 편이고 이제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컴플레인은 사실은 잘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약간 한국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언니? 아니, 하는데 거의 기초 단어 정도라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좀 잘 이해를 못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인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하고 네. 이제 뭐 서머리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영어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네. 다 따라오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채팅으로 네. 혜영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서 모두에게 네. 질문이 오셨네요. 한반 정원희 사장님. 네. 다섯 이런 명- 기능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 반에 딱 5명만 받기 때문에 총 20명이고요. 5명이 넘어가면 받지 않습니다. 일단. 네, 총 20명은 여름 전체 수강 인원 그렇죠. 네, 저희가 반이 4반이기 때문에 4, 5, 20 해서 200명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5명인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왜 세션이 바뀌거나 할 때 학생이 겹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월수금까지 이 학생이 끝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하루 정도는 뭐 6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건 5명이에요. 그 6명이 쭉 가진 않고 뭐 하루 정도는 어떤 뭐 네네. 이런 겹치는 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5명이 기본이다. 입니다. 예. 그건 저희가 꼭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7월 초부터 8월 말이 방학이더라도 앞에 세션 4주만 듣겠다는 학생이 있고 또 뒤에 세션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6주만 듣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살짝 중간에 겹친 학생들도 살짝 하루 이틀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세션이 네. 겹치는 경우에 이제 하루 네. 이틀 네네네. 네. 그러면 매우 좋은 것 같다고 어머니들이 매우 답변하셨습니다. 좋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효과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뭐 기출문제에 좋은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이렇게 뭐 한 반에 여러 명을 넣고 알아서 챙겨가라 하는 수업보다는 한 명 한 명 답을 골라도 그 답을 정말 알고 풀었는지까지 다 검토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얼렁뚱땅 맞추고 넘어가는 거를 이 찬원 선생님이 애들을 그렇게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큰 학원들에서 경험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의기투합이 돼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아이들이 러지컬 음. 프로세스가 아니라 느낌으로 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8학년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음. 파운데이션 반이나 더플럽 같은 것들, 네, 예비 9학년이니까 슬슬 이제 하도 이제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워낙 기초가 충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SAT가 또 다가 아니잖아요. AP도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UC 계열은 AP에 웨이트라고 하죠. 그 어드미션에서 웨이트를 그 과목이나 시험에 그 웨이트를 줄 때 AP 웨이트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세한 컨설팅 같은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문의 주시면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6, 7, 8학년 시기를 잘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패세지 분석 능력이라든지 러직이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 뭐 그냥 해리포터라도 많이 읽으면 패세지 분석 능력이 지금은 이걸 억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형성을 시켜줘야 되지만 애들이 스스로 리딩을 많이 했을 경우에 이게 자동으로 형성이 온 애들과 막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온 애들하고는 정말 천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는 한 달만 SAT 학원 다녀도 점수가 오르고 나오고 어떤 애는 아무리 다녀도 안 나오는 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책을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오락이나 유튜브나 네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클럽 같은 거를 해서 단순히 그리고 또 수동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클럽 네.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면서
또 라이딩까지 연결되게 하면서 발표력 키우면서는 북클럽을 방학 때 네. 해주시는 게 네, 자, 개인 훨씬 효과가 수업과 좋습니다. 소그룹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면, 자, 개인 수업이 내가 틀린 것만 쏙쏙쏙쏙 보는 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개인 수업은 만약에 정말 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는 경우에는 개인 수업을 추천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추천하냐면 내가 750 정도 되는 학생들, 750 정도 되는 학생들은 개인 수업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수 그룹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소수 그룹이. 왜냐하면 내가 틀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이 틀린 것까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가 맞게 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점검해보면 사실은 맞게 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수 그룹으로 와서 여러 가지 학생들과 이제 이렇게 내가 맞은 문제까지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수 그룹이 더 효과가 좋아요. 네. 너무 영어 수업이네. 네네네. 네, 네, 오타가 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방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업만 하면 좀 지겨울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티베이션, 그죠? 내가 이 학생을 통해서 인스파이어 되고 모티베이트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처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뭐 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없는 경우에 개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방학 같은 경우에 소수 그룹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재밌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네. 학부모님께서 요 밑에 네, 채팅창을 활용하시면은 네. 또 자유롭게 네. 질문 주실 수 있으시고 네.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질문이 또 생각나시면 이제 저희 학원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개별적으로 또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질문이 왔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아까 그 수학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잠깐 나왔는데 한 번 더 말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영어 SAT 특강은 6월부터 시작해요. 이게 좀 복잡하죠, 선생님. 그 여름 유학생들이 또 미리 시작하는 세션들이 있고, 그죠? 선생님, 영어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SAT 영어 특강 시작 시간. 음소거 푸시고요. 네. 자, 6월 1, 2, 3주 1세션이 일단 시작이 되고요. 6월 4주는 저희가 잠깐 방학을 갖고요. 7월 1주부터 이제 2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요. 8월 시험 전까지 원하는 만큼 수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6월 1, 2, 3주 1세션, 7월 1주부터 7월 첫 주는요. 언제냐면 7월 1주가 아니라 저기 네, 7월 7월 5일입니다. 5일이면 둘째 주로 가요. 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7월 5일부터 네, 정확히 날짜를 해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8월 27일까지. 근데 물론 개강이 이제 빠르게 되면 뭐 8월 첫 주까지 듣거나 이제 그거는 사실 주별로 등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학생 사정에 따라 주 3회 반도 있고 매일 반도 있고 주를 몇 주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게 매일 모의고사와 그거에 대한 풀이반으로 진행되니까 어제 수업을 못 들었다고 오늘 수업 못 듣고 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죠. SAT 수업이라는 게. 네. 네네네. 네. 자기 레벨만 맞으면.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수학 선생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학 세션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T1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중급반과 고급반으로 구성이 되고 6주 코스, 4주 코스로 이게 돌아갑니다. 주 3회씩이죠. 월수 금을 선택할 수 있고 화목 토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어 수업 시간에 따라 비는 시간대에 오전 수학반을 선택하고 오후 수학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개강은 매주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형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에 들은 학생이 첫 번째, 두 번째 들은 주에 듣더라도 그 다음에 학생이
두 번째 주부터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다음에 순환되는 다시 첫 번째 주 거를 들으면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가 딱 되기 때문에 매주 개강되는 반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마지막 방학 직전 주에 와서 선택하기는 힘들겠죠. 대학 때까지 2주 코스, 4주 코스가 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AP의 경우는 모두 한 과목당 4주 완성 코스로 우리가 거의 가고요. 완성까지 아니어도 이제 한 학기 정도의 분량을 맞춰준다는 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딱 학교에 AP 과정이 들어갔을 때 정말 A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ACT에만 치중하다가 이제 놓쳐지는 AP가 되지 않도록 한 학기 내내 끌려다니는 AP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라서 4주 코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번 세션으로 열립니다. 6월 초에 한 번 열리고요. 그다음에 7월 초에 한 번 열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수업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GPA는 6월 초에 개강하는 반이 있고 또 7월 초에 개강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8월 말까지 학교들이 개학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7월 마지막 주에나 8월 초에 개강하는 GPA 수업이랑 AP 수업이 오픈되는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8월 초 개강. 네, 8월 초부터 한 3, 4주 코스로 GPA랑 AP를 딱 어느 정도 선행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거를 지금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건 곧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느리게 학습이 된다든가 또는 경쟁하는 학생이 있을 때 좀 프레셔를 많이 느낀다든가 이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 학생의 경우는 1대1 개인 과외로도 물론 SAT, AP, GPA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편하게 질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름방학을 정말 알차게 우리 학생들이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 학생 정말 저희가 잘 케어를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어머니들의 또 피드백과 조언과 같이 이렇게 세 박자가 같이 학생과 저희들 학부모님들 잘 굴러가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를 지금 계획하고 고대하는 중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에이블 프렌 수학 대표 강사 송나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저희 여름방학 특강에 AP, GPA 개설되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저의 이름은 송나라 선생님이고요. 12년 경력에 지금 에이블 프랩 어학원의 매스 대표 강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헤럴드 이플 인강 사이트 매스 대표 강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도 과목은 SAT1 매스, 그리고 SAT2, AP 캘큘러스, GP 매스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 특징은 수학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친절하고 쉬운 설명과 꼼꼼하고 완벽함으로 가르치는 800점 메이커 강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소개받는 1순위 강사로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P 선행 과연 언제 필요로 할 것인가? 자, AP는 선행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선행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자, 가장 중요한 시기 11학년, 12학년 1학기 성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플러스로 시작해서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선행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 성적 관리에 굉장히 좌우가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 점수가 A와 A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다른 AP 과목까지도 연결되게 자신감으로 준비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을 하게 되면 일단 학기 중에서 수업을 받게 되면 2번 배우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과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행을 하게 되면 학기 중에는 간단히 학교에서 배웠던 걸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심화 문제라던가 AP+ 연계되는 문제풀이를 같이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배운 학생이라면 처음에 이론과 개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심화 문제라던가 AP+ 연계 문제를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학교에서는 진행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GPA 시험 문제가 AP+ 기출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 개념이 먼저 완성이 된 학생들 한해서 기출 시험 연습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면 학기 중에 이제 선행이 되지 않고 처음 진행한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이런 기출 시험 대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 관계상 학교에서도 AP 범위 내용과 문제를 다 배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르쳐 보면 처음에 선행을 했던 학생들과 그리고 중간에 선행하지 않고 학교 진도에 맞춰서 중간에 이제 수업이 필요해서 진행했던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AP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문제를 다뤄보지 못했거나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생기거든요. 자, 이런 구멍들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커버하는 게 더 힘이 들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AP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GPA 관리를 신경을 써주면서 동시에 AP 테스트까지 연결돼서 5월 시험까지 대비를 같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이론과 개념을 쌓고 응용 문제풀이 그리고 기출 문제풀이까지 연결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AP 시험은 GPA와 그리고 AP 테스트까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일단 GPA는 GPA대로 따로 또는 AP는 AP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보시면서 마지막 5월 시험까지 GPA 대비부터 5월 시험까지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6월, 8월 달 여름방학 때는 AP 선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행을 시켜놓고 웬만하면 다 범위를 끝내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시간 관계상 너무 시간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1학기라도 또는 최소 한 몇 단원은 앞서서 선행을 미리 시켜놓고 그리고 들어가야 학교 진도에 맞춰서 심화 문제라던가 어려운 문제 또는 AP 실전 문제들까지 연결해서 지도를 배워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GPA 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면서 AP+ 연계 문제, 실전 감각 기르기 문제들을 같이 문제를 연습을 해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12월 달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이용해서 AP 전범위를 총정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AP 총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선행이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방학 중에 저희가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 준비에 맞춰서 AP를 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 보면 학교에서 시험 대비를 해주겠지. 기다리면 한 3월, 4월까지는 계속 진도가 안 끝내고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P 대비를 하실 거면 겨울방학부터 봄방학까지는 총정리로 이론을 전부 다 끝내주시고 그리고 2월 봄방학 이후부터는 MCQ 이렇게 실전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출 문제로 대비를 하시면서 5월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밀리지 않고 GPA 성적 관리가 되면서 동시에 AP 시험까지 다른 AP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단계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에이블프라이 여름방학 특강을 과목 소개를 드리자면요. AP는 7월 5일에 개강을 하고 그리고 AP 캘큘러스, AP BC 과목, 그리고 AP 스태티스틱스, 히스토리,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과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목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케줄과 그리고 시간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또 매스에
강한 학원이죠. 그래서 GPA 매스 선행반이 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gebra 1, Geometry, Algebra 2, Pre-Calculus, AP Calculus, 그리고 AP Statistics까지 저희 이제 쭉 GPA 선행반이 오픈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케줄과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네,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GPA 매스 선행은 아마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기초를 놓치면 정말 끝까지 고생을 하고 그리고 한 번 기초를 잘 쌓으면 끝까지 점수를 잘 받는 과목으로 그래서 저학년 매스 선행은 고학년의 시간 절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SAT1 매스의 필수 과목 수학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미리부터 끝내놓으면 나중에 이제 11학년 때 가서 굉장히 또 수월해지고 AP 연결까지도 잘 되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와 있는 스케줄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세한 내용은 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저희 AP GPA 선행, 에이블 프랩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대형 강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소수정의 장점으로 수업시간 질의 응답의 자유로움과 그리고 학생들 눈높이 맞춤식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P 시험 문제 연구 분석과 그리고 프랩북스 분석, GP 텍스트북 분석을 끝내 베테랑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지도한 학생들의 점수가 GPA A 플러스 그리고 AP 5점 데이터가 있는 전문 선생님들의 강의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GPA뿐 아니라 AP 5점을 향한 로드맵을 제공을 해드리고 GPA뿐만 아니라 5월 AP 테스트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에이블 프랩에서 오픈되어 있는 이런 AP와 GPA 과목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과목이 또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된 과목들과 그리고 저희 학원의 성과들 우리 그레이스 강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입시 실적 이제 시간이 많이 늘어져서 이제 좀 많이 집중력이 떨어지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송나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8학년 때부터 가르쳐서 8, 9, 10, 11, 12, 5년 동안 지도를 해서 아예 그냥 대학까지 보내버린 케이스가 한두 분이 아니시고 나머지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게 진짜 아까 교육 철학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아이의 어떤 성장이 저희의 성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냥 뭐 아주 최상의 대학 뭐 1년 전에 만나서 벼락치기해서 보낸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함께 진짜 가족처럼 정말 키웠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함께 했던 아이들 성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 저학년 학부모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 에이블의 가족으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 수학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뭐 저학년 북클럽이라든지 뭐 다른 히스토리,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제 신청 따로 문자 해주시면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정말 난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싶으신 거 있으면 해주시고, 안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은 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또 주시면은 저희 에이블은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딱 1시간 계획했던 1시간 40분 만에 완료가 되었네요. 학부모님들 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